올바른 교육 경로 선택.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를 선택할 때 정보를 얻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 모델, 학습 기회의 범위,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가상학습의 잠재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육 규정과 사용 가능한 교육 자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으세요.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고 어떤 교육 환경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세요. 교육의 이점 활용 자녀에게 적합한 길 찾기. 올바른 교육 모델 선택. 자녀를 위한 교육 모델을 선택할 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교육 모델은 여러분의 자녀가 얻게 될 학습, 경험과 습득하게 될 기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교육 모델 중 일부와 각 모델과 관련된 특성 및 이점입니다. 기존 모델. 전통적인 모델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스타일 교육에 주로 초점을 맞춘 교육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지도하는 동안 정보를 암기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구조가 잘 구성되어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 모델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자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모델. 진보적 모델은 학생 중심 활동에 초점을 맞춘 덜 엄격한 교육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탐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조나 방향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몬테소리 모델. 몬테소리 모델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실습 활동을 활용하는 교육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장려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독립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할 수 있게 하며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일부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조나 방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교육에 통합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과 협력을 장려하고 학생 중심 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업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생들에게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조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학습.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교육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장려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경험학습이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조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모델을 고려할 때 자녀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 그리고 달성하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으며 핵심은 자녀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올바른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학습기회 선택. 자녀에게 적합한 학습기회를 선택할 때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기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기회의 한 가지 유형은 선택 과목입니다. 이는 학생의 관심 분야와 관련이 있고 전통적인 수업 외에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선택 과목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과 함께 과외 활동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팀이나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고급 학습 기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수준의 과정도 제공됩니다. 이중 등록 옵션을 통해 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 학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과 기관을 통해
온라인 강좌가 더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학습 기회는 교실 밖 학습입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 인턴십, 교육여행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실제 환경에서 독특한 관점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실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적합한 학습 기회를 선택하는 열쇠는 자녀의 관심, 기술 및 열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기회를 살펴보고 자녀에게 잠재적인 이점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학습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21세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학교 환경 선택.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올바른 학교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육에 있어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지만 각 학교 유형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해하면 자녀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환경에는 공립, 사립, 가상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위원회가 감독하는 학교입니다.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무료이며 사립학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강좌와 활동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정원이 과밀하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항상 최고의 평판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모는 자녀의 필요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등록금과 학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기부자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사립학교는 교육에 대한 보다 맞춤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종종 소규모 학급과 교사의 개인적인 관심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일반적으로 과외활동 및 기타 교육, 기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족에게는 사립학교 비용이 너무 높을 수 있고 다른 가족에게는 전반적인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학교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비교적 새로운 학교 환경입니다. 가상학교는 일반적으로 수업료 기반이며 학생들에게 기존 학교보다 더 유연한 학습 일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상학교는 기존 학교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해당 분야가 지역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분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학교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가상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 선택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과정의 질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환경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군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수업료와 재정 지원 여부는 커리큘럼, 교직원, 제공되는 과외 활동의 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군과 이용 가능한 학교 등급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가상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교육과정의 질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조사하고 가상 환경이 자녀의 학습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학교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사항을 올바르게 조사하고 이해하면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평가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 경로 선택 커리큘럼, 교육 품질 및 기타 학교 기능 검토.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를 선택할 때 커리큘럼, 교육 수준 및 기타 학교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주요 측면을 조사하고 고려할 기회가 있으므로 자녀의 요구사항에 더 적합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리큘럼에 관해서는 최신이고 자녀의 연령과 교육 수준에 적합한 고품질 콘텐츠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커리큘럼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다양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커리큘럼이 포괄적인가요? 다양한 삶의 경험, 문화와 신념을 반영하는가? 학교를 선택할 때 교직원의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그들은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 그들은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과외 활동이나 시설 등 학교의 다른 중요한 특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과 후 시간과 방과 후에 다양한 클럽과 활동이 제공됩니까? 시설이 커리큘럼을 지원합니까? 시설은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연구의 중요한 부분에는 학교 성과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험 점수는 학교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리뷰를 살펴보고 교사 및 기타 교직원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커리큘럼, 교육 수준 및 기타 학교 특징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내어 이러한 요소를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의 필요사항에 가장 잘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상학습 개혁. 가상학습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교육 옵션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강좌와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수업, 비디오 강의, 대화형 연습 및 가상 시뮬레이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편의성,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수강하는 강좌가 인증을 받았고 품질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상학습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부모와 학생이 이러한 유형의 학습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상학습의 장점. 가상학습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기존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편안하게 수업과 수업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좌는 최소한의 감독으로 수강할 수 있어 학습자가 표준 커리큘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학습은 종종 전통적인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실제적인 대화형 학습을 허용하므로 더 매력적이고 즐거운 학습 형태가 됩니다. 가상학습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들이 전 세계 다양한 교육기관의 강좌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학습의 단점. 가상학습은 유연성,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가상학습이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부족하면 일부 학생, 특히 자기 훈련이 부족한 학생은 의욕을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가상학습이 되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사회적 연결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 및 교사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상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특수 소프트웨어나 기타 기술적으로 고급 구성 요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거나 컴퓨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질의 가상 수업 찾기. 가상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해당 과정의 품질이 높고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또는 국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일련의 표준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특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사를 하고 리뷰를 읽고 과정을 이수한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여 예상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과정이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학습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고품질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비교하고 수강하는 과정의 품질이 높으며 학생이 필요한 구성 요소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가상학습은 교육을 받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 경로 선택. 지역 규정 및 자금 이해.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를 선택할 때 지역 교육 규정과 자금 출처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습니다. 국가 및 지역 규정에는 교육 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표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에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을 이해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규정은 미국 교육부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 규정에는 교육 성과, 학생 안전 및 학습 표준에 대한 최소 기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역 규정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마다, 심지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 주에는 부모를 위한 특정 규정 및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교육부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는 수업료, 도서, 기타 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보조금과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FAFSA 연방학자금 무료 신청과 같은 연방학생 보조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 및 대출 자격을 결정합니다. 주 및 지방기관, 민간단체, 고용주로부터 기타 보조금 및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신청할 때 보조금과 장학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장학금은 장점, 특별한 재능, 과외 활동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수여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보조금 및 장학금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교육 경로를 결정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옵션, 규정 및 자금 출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육 모델, 학습 기회, 학교 환경 및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이해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상의 학습 환경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및 장학금을 조사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해하면 부모가 자녀가 최고의 교육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최선의 선택. 이 장의 끝에서 독자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 모델과 이용 가능한 학습 기회의 범위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각 학교의 커리큘럼, 교육 수준 및 기타 학교 특징을 살펴보면서 독자는 어떤 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자는 가상학습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현지 교육 규정 및 자금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장은 독자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피하기, 자녀를 위한 올바른 교육 경로 알기. 미래를 위해 자녀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성공적인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어떤 학교나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아니라 자녀를 돕는 데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신 기반을 개발하십시오. 너무 자주 부모들은 자녀를 최고의 커리큘럼을 갖춘 올바른 학교에 보내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정에서 중요한 가치, 강한 성격,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녀의 교육을 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교육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습하려면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경험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중독이나 사회적 고립 등 과도한 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자녀의 기술 사용에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지역교육 규정과 자금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지역에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이해하고 교육부 예산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수한 교육 자원을 갖춘 학교에 다니는지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다니는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학교 커리큘럼이 자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성공적인 양육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가족 참여, 기술과 체험, 학습 간의 균형, 지역 교육 규정 및 자금 조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시간을 내어 이 세 가지 요소를 실천한다면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